자, 먼저 여기 주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방 환기창입니다. 주방 환기창의 높이는 450m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테이프로 재봅니다. 폭이 1200이고 높이가 450입니다. 자, 이렇게요.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1200, 450. 다시요. 자, 마우스를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네. 1200에 450.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옵셋을 줍니다. 옵셋 45mm. 가운데 지우고요. 푸시앤풀 150. 자,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그러면 창틀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중간까지요. 그리고 모서리 선택해서 30mm만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6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가운데다가 다시 사각형 하나 그리고 유리 질감 부여해주고.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이쪽 바깥쪽 라인에 맞춰져 있는 거죠. 자, 유리부터 중간으로 집어넣고 유리와 문을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다시 중간으로 맞춰야죠. 이렇게 중간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 네. 복사. 여기가 아닌데요. 네. 자, 맞춰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가요? 저는 딱 맞췄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맞추어 보시죠. 함께 선택을 하고 이걸 뒤로 미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뒤로 밀어주시고 얘도 이렇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창문은 완성됐습니다. 자, 창문만 이렇게 먼저 완성시켜 보시죠. 네, 이제는 이 부분을 막아야 돼요. 여기를 막아야 돼요. 막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 뚫고 또는 여기다 선을 그리고 이렇게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이 벽은 그룹으로 묶여 있죠? 더블 클릭하고 라인,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그러면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거실은 창문이 4개예요. 창문이 4개입니다. 거실은. 자, 먼저 테두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테두리를 만들고 옵셋 옵셋 45mm 푸시앤풀 150. 그 다음에 그룹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절반만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렉탱글 절반까지요. 왜냐면 이렇게 4개잖아요. 이쪽에 2개와 이쪽에 2개가 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절반까지 그린 다음에 다시 여기 중간에서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4등분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이 반쪽을 지울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를 30mm만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30 엔터.
그러면 이제 문 한 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똑같아요. 옵셋 6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유리창 만들고 유리 지정해주고, 자, 유리만 선택해서 자, 이동해주고, 유리와 문을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가운데로 이동. 그 다음에 복사. 다시 한번 또 복사. 자, 다시 한번 또 복사. 어떤가요? 이렇게 유리창이 4개가 딱 맞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얘가 어차피 4개니까, 아니, 어차피 이중문 유리니까 이렇게 하나 더 복사해 놓으면 금방 완성되죠? 이렇게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런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 자, 렉탱글. 자,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방향을 맞춰서,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을 맞춰서, 그리고 클릭.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완성이 되겠고요. 똑같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테두리부터 45mm.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요만큼만 돌출하면 돼요. 대신에 이렇게 잘 보세요.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돌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출하잖아요. 원래는 여기서 한 10mm가 더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니셔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여기 어떤가요? 걸레바지 뒤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도 이만큼 빼줍니다. 걸레바지까지. 이렇게요. 자,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일단은 문틀은 해결이 됩니다. 자,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30. 자, 트리플 클릭. 가운데 빼고. 자, 옵셋 60. 자, 지우고. 푸시 앤 풀 40.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유리를 문 중간에 넣고 함께 선택하고 그룹. 자, 어디를 이쪽을 앞으로 넣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이 창문이 여기 중문이 완성됩니다. 자, 중문을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에는 방문을 그릴 겁니다. 이 아래 보시면 여기 방문의 길이가 나올 거예요. 자, 렉탱글 요 끝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0이네요. 렉탱글. 자, 220, 40. 푸시 앤 풀. 그리고 쭉 돌출. 메이크 그룹. 반대쪽에도 같이. 그러면 문틀 생긴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렉탱글. 이번에도 똑같아요. 푸시 앤 풀 4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열어줍니다. 이렇게 90도. 이렇게.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기가 문지방이 없죠? 이 위에 인방은 날아간 거고요. 잘라서 없어진 거고. 이렇게만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서 복사.
가운데 점에서 여기 가운데 점으로. 그 다음에 이 문은 이쪽으로 이동.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문이 이쪽으로 열리고 이렇게 열리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선택하고 복사.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로테이트. 로테이트 할 때는 화살표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원점 0도 90도. 문의 위치를 다시 또 바꿔주고요. 자, 가운데로 이렇게 복사.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선택하고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복사.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자, 그러면 모든 문은 다 열어놓은 상태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복사.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끝으로 넣어주던가 이렇게 끝으로 넣어주시던가 이렇게 가운데로 넣지는 않아요. 자, 최대한대로 활용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얘가 바닥이 자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겠죠?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일단은 나머지 문들부터 다 마무리해 보세요. 여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같은 경우는 크기가 1000mm입니다. 1000mm예요. 그리고 높이도 2250mm고요. 자, 그래서 이 문의 크기도 다 달라져야 됩니다. 밑으로 내리시고요. 좀 쉽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쉽게 하려면 그냥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푸시 앤 풀로 그냥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도 100mm를 더 키워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이니까.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어렵게 나가보죠. 원래 요만하단 말이죠. 자, 문 틀의 두께가 40mm입니다. 푸시 앤 풀. 자, 아래로, 아니, 2100이죠. 네, 아래로 40mm. 그 다음, 나머지 위로.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자, 아래로 40mm.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40mm. 다시 한번 끝까지. 얘도 여기서 40mm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하고 얘를 합칠 겁니다. 자,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오픈하고 분해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문 형성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 위에는 창문을 하나 만들어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문 만들어진 것 이해되시나요? 자, 얘도 여기가 아니고, 자, 바깥쪽으로 꺼내 봅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20, 얘도
820이네요. 자, 100mm만 더 키우고. 네,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왜 문이 너무 크면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이즈의 문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유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막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현관문까지 다 완성했습니다. 자, 현관문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게 3D 웨어하우스였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학원에서는 쓰시면 반드시 로그아웃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본인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죠. 침대죠. 검색을 하면 해당 모델링이 나오고, 자,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들어온 거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기다 이제 각각 배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여기 또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컴포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 있어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3D 웨어하우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D 웨어하우스를 검색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그래서 뭐 조경 누르면 이렇게 조경에 관련된 내용이 또 별도로 나옵니다. 플랜, 뭐 그 다음에 하이폴리, 그러면 이제 이렇게 3D 웨어하우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바뀌는 거죠. 로우 폴리, 그냥 넘어가네. 자, 어떤가요? 지금 여기서 내용 읽어드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 이렇게 칸이 여러 개면, 칸이 이렇게 지금 페이지가 3장 돼 있잖아요. 이건 안에 더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얘는 폴더로 돼 있다는 이야기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로 돼 있다면, 페이지가 하나면 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얘가 하나가 돼 있죠. 이 페이지 하나 있다는 이야기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떤가요? 나무가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거 3D 데이터입니다. 무려 3D 데이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3D 웨어하우스가 아닌 여기서도 바로 컴포넌트에서 바로 찾을 수 있고, 여기 없는 것들은 또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폴리곤이 많아지면 컴퓨터 속도가 느려진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 뭐, 자, 이렇게 자동차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와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자고요. 여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섀도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섀도우요. 그림자 주기입니다. 그림자 주기인데 여기 보면 UTC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TC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영시로 해서 시간이 빠르냐 느리냐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9시간 정도가 빨라요. 시간이 빠릅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서 지정할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이고, 요 시간 왼쪽에 보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와 같이 그림자가 생성됩니다. 화면에 그림자가 생성돼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1시, 12시, 1시 이때가 제일 밝은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날짜입니다. 한 8월 정도? 7월, 어거스트가 8월이죠. 네. 줄라이가 7월이죠. 이렇게 7, 8월 정도의 시간대로 맞춰 놓으면 하늘에서 가장 많은 햇빛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올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맞추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시간 맞추는 거는 자,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모델 인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요.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 중간에 여기 지오 로케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요. 다시 볼까요?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 그러면 여기 중간에 지오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하냐면 여기 애드 로케이션 하면 안 되고 이거 하지 마시고 여기 set 매뉴얼 로케이션이요. 매뉴얼 로케이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한국이죠? 자. 요 정도? 37에 30, 132? 동경과 서경이죠? 동경 132, 북이, 남북이죠? 37. 여기가 어디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독도. 그 옛날 아주 오래된 노래 있죠? 독도는 우리 땅. 거기에 좌표가 나오죠? 요즘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거기 이 좌표 아닌데 왜 자꾸 이걸로 노래 부르느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대략 그 정도 어디 나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UTC 시간대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7월 28일 오후 12시 30분 정도가 이 정도의 그림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얘를 내보내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사진처럼 내보내야 됩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의 2D 그래픽입니다.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의 2D 그래픽이요. 이 2D 그래픽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화면상으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 익스포트. 그러면 어디 갔을까요? 그림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내보내기 하고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근데 이렇게 내보내기 하는 건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요. 그죠? 정교한 렌더링, 그러니까 정교하게 좀 보고 싶어요. 좀 사진처럼 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많은 기능을 요구하긴 하지만은 바로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당구공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게 V-Ray의 에셋 에디터라고 하는 겁니다. 스케치업은 자체 렌더 명령어가 없어요. 렌더 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이런 에셋 에디터가 뜰 겁니다. 이렇게 생긴 에셋 에디터가 뜹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중간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화살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좌우로 이렇게 열립니다.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중에 우리가 써야 될 건 이 두 개예요. 이 아이콘 두 개. 먼저 이 기어 그림 있죠. 얘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얘가 렌더링 셋업 기능입니다. 얘가 렌더 세팅이에요. 이거를 지금부터 다 쓸 수는 없고 쓸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기억하고서 쓰시면 돼요. 첫 번째로 여기 프로그레시브를 끕니다. 프로그레시브를 켜면 속도가 조금 느려요. 얘를 끄면 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디노이저라는 거 있습니다. 노이즈가 노이즈죠. 노이즈가 잡티죠. 디노이저 그러면 잡티 제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켜주세요. 디노이저를 켜줍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에 가면 여기 익스포저 밸류라고 되어 있죠. 이 값을 오토를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럼 밝기 자동으로 알아서 딱 맞춰줘요. 원래는 오른쪽에 가면 어드밴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동 카메라 다루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거 끄고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나는 수동은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오토 쓰시면 돼요. 밝기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렌더 아웃풋. 여기가 크기예요. 얼마만한 크기로 저장할 건가. 지금 800에 450으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단위는 픽셀입니다. 밀리미터가 아니고 픽셀이에요. 픽셀.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내가 A4 사이즈 사진처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A4 사이즈가 297mm잖아요. 뒤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이세요. 그러면 A4 사이즈에 대략 해상도가 한 280 정도 됩니다. 원래 300dpi로 맞춰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3200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못 맞추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게 A4 사이즈예요. 그럼 297에 뒤에 0을 붙이는 겁니다. 공을 하나 더 붙이면 얼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로는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근데 이 정도 렌더링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꽤 걸립니다. 어느 정도요? 렌더링 걸어놓고 여러분들 집에 갔다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오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해상도 렌더링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거 800에 450이나 많이 해야 1024에 576 정도? 이 정도로 그냥 확인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진처럼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2970 이렇게 놔버리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펙트 레이서는 가로 세로 비율이죠. 가로 세로 비율이고 여기 커스텀으로 내가 사이즈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이브 이미지라는 얘기는 자동 저장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인바이러먼트를 눌러봅니다. 인바이러먼트에 보면 GI라는 요 값 있죠. 얘를 켜주세요. 어두우면 얘를 올리면 되는데 익스포저 밸류를 오토로 놨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GI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사물이 이렇게 있어요. 조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조명에서 빛의 입자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사물에 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자가. 그렇죠.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색상을 보잖아요. 그 색상이 이렇게 반사되어 온 빛의 입자가 색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GI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두 번째 이렇게 튕겨나온 얘를 계산해 준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거 계산 안 해요. 근데 V레이는 바로 이 GI 값 튕겨서 나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또 맞아서 튕길 거 아니에요. 이걸 쭉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게 GI 값이에요. GI 값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급한 것만 일단 좀 넘어가죠. 자, 안티알레싱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티알레싱, 안티알리아싱. 안티알리아싱이 뭐냐면 그 사진에서 보면은 사선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단이 져요, 원래. 근데 그거를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안티알리아싱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티알리아싱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 세 번째 캔물롬 있죠. 얘 쓰시면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안티알리아싱을 구현해내는 방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티알리아싱을 구현하는 방식인데 이 중에 제일 또렷한 게 캔물롬입니다. 경계를 가장 또렷하게 계산하는 것, 그게 바로 캔물롬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또 있죠. 이걸 줄인 게 GI 값이에요. GI라는 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에요. 여기 보면 프라이머리 레이가 있습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의 입자를 이리디언스 맵으로 계산할 겁니다. 브라우트 포스로 계산할 거예요. 라이트 캐시를 계산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프라이머리는 이리디언스를 해주세요. 가장 정확한 건 브라우트 포스가 가장 정확해요. 아니, 라이트 캐시가 가장 정확하고 사실감 있는 건 브라우트 포스가 제일 사실감 있어요. 근데 속도는 이리디언스 맵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을 쓰라는 겁니다. 나머지 넘어가도 되겠고, 하나만 더요.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보면 여기 조절자 있죠. 이 조절자를 누르면 여기에 없던 게 몇 개 생성됩니다. 여기에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값을 켜주세요.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뭐냐면 그림자 있죠. 그림자를 조금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틈 같은 데 있죠. 틈 같은 데 그림자 생성시켜주는 걸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합니다. 다 됐어요. 자, 이렇게만 세팅하시면 돼요. 여기서 몇 가지 더 세팅할 게 있는데 아직은 우리 몰라도 돼요. 이건 다음번에 또 설명할 겁니다. 몇 번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주전자 있죠. 자, 눌러보면 여러 가지 주전자들이 있는데 맨 위에 이거 삼각형 없는 주전자 있어요. 이 삼각형 없는 주전자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렌더링 합니다. 지금 여기 네모난 사각형도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버킷입니다. 그리고 CPU의 개수예요. 지금 조도 계산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가장 또렷하고 가장 선명하고 가장 밝게 최적화해서 렌더링이 끝날 겁니다. 아까하고 느낌이 또 다르죠? 이렇게 렌더링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전자의 의미가 있어요. 이 주전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티팟, 즉 티팟이라고 합니다. 이 주전자 뭐냐면 그 차 끓이는 주전자 이건데 세계 최초로 모델링한 게 바로 이 주전자예요. 그래서 그냥 기념비적으로
이 주전자를 렌더링으로 쓰고 있어요. 렌더링 명령어로 주전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전자가 왜 렌더링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가 그거예요. 세계 최초 모델링. 컴퓨터 모델. 네. 컴퓨터로 우리가 지금 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세계 최초 모델링 한 게 바로 저 티팟입니다. 프로그램은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아마 소프트 이미지일 거예요.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그림자가 없죠. 이 바닥에 그림자 없잖아요. 자, 바닥의 그림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얘가 인피니티 플랜입니다. 인피니티 플랜이라고 하는 건데 얘를 눌러서 바닥에 한번 꾹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럼 인피니티 플랜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렌더. 그러면 바닥에 이 뒤쪽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멈추고 다시. 여기 그림자 있죠, 그죠? 자, 렌더. 그림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인피니티 플랜이 무한 평면이란 뜻입니다. 무한대의 평면을 생성시킵니다. 그게 인피니티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제작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제작할 때 인피니티 플랜을 깔아놓고 작업하시면 좋아요.